생산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역할인데 효율적인 생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도와주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어떤 신분증 예를 들면 재직증명서를 뗀다든지 기타 급여를 받는다든지 기타 어떤 활동을 하게 도와주지 이런 사람들. 또 여기서 새로운 연구개발을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원을 가져와서 새로 소유화학 제품을 이런 사람들과 아주 긴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거기에 그냥 종업원 무슨 월급쟁이 달랑달랑 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 생산 쪽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학에서 배우고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보다 응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하고 오늘 많이 왔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쉬어도 되겠습니까? 네. 야, 하더라도 그건 모르잖아. 그때 가서 하는 거지. 면접장에서 형님한테는 뭐 어느 분 얘기, 내가 무슨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형님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다 떠올릴 거예요. 야, 우리 공장에 이거 새로 장비 들어왔는데, 그래야 똑같은 말이야. 몰라서.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회사의 기밀과 관련된 것들, 윤리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질문을 여러 마디 몇 개 그 질문을 하지 않지만 그 질문 속에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반대되는 얘기를 해서 본인의 그런 생각과 다르게 그냥 생각을 얘기해서 원래 가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적사항들이 쭉 있고요. 이거 잠시 후에 볼 건데 인적사항 그다음 쭉 다 있죠. 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왜 하려고 하냐면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미혼이죠. 이메일 수 이상하게 쓴 사람 또라이 이런 거 떡볶이 막 갖다 쓴 친구 있어요 혹시? 여자친구하고 이니셜 두 개 짝꿍 있는 친구 없지? 이니셜 이메일 주소에 앞에도 이상하게 쓴 친구 있어요.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사람은 그냥 막 갖다 써. 아주 이상하게 써있는 이메일들은 대부분 뭐냐면, 영문자판에서 자기 이름 친 친구. 있어요, 혹시 여기? 하도 중국 아이디가 많으니까 영문자판에다가 한글 이름 쳐가지고, 한글로 자기 이름 쳐가지고 만든 사람. 있어, 가끔. 주소, 이것들 다 그렇고, 휴대폰, 전화번호, 이거는 기본적이에요. 여기 보훈, 대상, 비대상. 보훈 대상을 나중에 합격시켜가지고 법적으로 보훈 대상을 의무 고용 비율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기 묻는 건 다 이유가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 앞장에 있는 것들은 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맞아요. 국가정보에서 이 장애 여부 이런 거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 확인하려고 해요. 1급장이나 2급장에서 괜찮은데 뽑히면 장애인 고용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회사가 의무 고용 비율에서 돈을 빼야 돼요. 장애인 고용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묻는 거예요. 또 실제는 또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형제관계, 기타 취미 이런 거 앞에 묻죠. 취미는 왜 묻냐면 특기가 컴퓨터술인데 취미는 독서야. 근데 독서 이렇게 써놓으면 외향적이진 않은 사람이야. 주로 자기가 혼자 책을 읽는 스타일, 조용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뒤에 있는 내용과 저는 매사에 활발하고 뭐 막 써놨는데 여기 취미가 독서, 음악 감상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말. 실제로 얘가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성향은 이거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는 거예요. 종교가 있냐 없냐. 여기 기독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인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네, 내세요. 청년부 활동도 하고 교회가 성가대도 하고 하나요 지금? 네. 자, 뻔해.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할 수 있어요? 응? 주일날. 신앙 교회 안 가고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 하나님한테 잠깐 응수를 해. 얼마든지 쓰잖아요.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지 마. 써놓으면 물어봐. 집중하면. 딴 사람한테는 안 물어봐. 일요일날 아무 데도 안 가는데 뭐 회사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주일날 어때? 별일 없는데 자리 못 빼군요. 친구만나서 나온다는데 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물을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써 있으면. 불교. 이건 뻥이야. 불교 산에 안 가요. 절에 안 가. 아버지가 불교인데 어머니가 불교인데 자기도 불교래. 별 상관없고. 그냥 종교는
가급적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회사는 필요한 날도 나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일요일도 있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묻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라고. 나중에 보면 주량 같은 것도 여기 쓰진 않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그날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 쓰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간이야, 기간. 여러분이 맞을 때는 안 쓰지만 여기 재학기간 2001년 3월에 입학해서 2004년도 쭉 가서 2004년도 졸업했다가 3년 딱 다닌 거죠. 그 다음에 동양미래대학에 입학이 2009년이야. 이 사이에 뭐 했냐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공백 기간에 군대 가고 졸업한 다음에 뭐 했냐. 자, 2004년에 고등학교 졸업했죠? 2009년에 동양미래대학에 들어왔어. 그럼 그 사이는 5년간 공백을 100% 물어보고. 그럼 이제 군대 기간이 나온단 말이야, 군대. 그래서 여러분이 입학 졸업연도를 다 따져보고, 그래서 있는데, 기간들을 다 입력해라. 또 입학했는데, 지금 보면 11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2009년에 입학해서 졸업 예정이 2011년도. 만약에 오늘 날짜를 쓰면 무슨 재학이라고 말씀합니다. 재학. 근데 여러분 내년도 졸업 예정이면 그 연도를 쓰고 졸업 예정이에요. 다 졸업 예정 연도를 쓰는 게 기본이에요. 아마 거기에 작성에 현재 재학이면 재학을 쓰는데 거의 되지 안 쓰고 졸업 예정 연도를 써라. 그리고 마킹을 콤보박스에 졸업 예정. 이렇게. 콤보박스 말에 입력하면 그건 무슨 뜻이야? 함부로 자기가 입력을 못하게 만들어서 동일하게 나중에 필터링을 할 때, 소팅을 할 때 다른 걸 써놓으면 안 된다. 동양 공저 쓰면 안 나와. 동양 미래대학을 바뀌었으면 다 그걸 해야 되고, 이 회사가 아직 학교명을 안 바꿔놨어. 동양공업전문대학을 그렇게 다 걸려줘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전공도 학교마다 이름이 약간씩 다른데, 그런 전공은 이렇게 이걸로 해라 했을 때, 그런 거 아니야. 응용화학, 화학, 응용 막 써있어. 그러면 응용화학, 이런 거. 또 그걸로 여기다 콤보박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점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소재지 부분이 왜 있냐면, 여기 보면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까지 같이 쓰는 양식. 이 얘기는 전문대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쓰는 양식이야. 공통 온라인 관련해.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전문대 쪽에 기능직 양식하고 대졸 양식 따로 있어. 입사할 때부터 이제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SOE는 이 양식은 대졸까지 다 쓰는 양식.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보면 소재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4년제 대학은 분교가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표시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써놨어요. 소재지 원주. 얘는 탈락할 것 같아요. 아주. 고려대학교 뭐에 조치원. 고려대학교가 아니야. 웬만한 대학, 여러분 대학교도 레벨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4년제 보면. 네? 아, 편입을 한번 해보려는데 한번 조치원 분교 가봐. 껍데기는 고려대학교인데. 여러분, 영원히 안 돼. 웬만한 중소기업 가야 돼. 여기서 이런 데 대학, 이런 지금 나오는 회사 근처에도 못 가죠. 근데 잠깐 편입할 생각이 있는 사람 들어봐요. 연대, 고대, 본교 아니면 이런 데 아주 상위권 대학 가지 않으려면 저 편입을 한번 해봐서 좀 4년제로 공부. 서류 전형 기준에 탈락한다. 서류 전형 기준. 여기 있죠? 전공인들 쭉 써있어요. 잘 봐. 여러분이 입력한 거지. 이거 누구 거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걸 보면 그 금방 알 수 있다고. 뭔지. 학력사항이 보통 앞에 나오는 게 상식이에요. 인적사항 나오고. 회사가 순서대로 내려가면 보고 싶은 게 앞쪽에 있어. 제일 먼저 이름이 뭔가? 이거 보려고 사진 붙여놓고, 제일 앞에 있다는 얘기는 제일 먼저 보는 거야. 야, 거꾸로 보는 사람 있어? 야, 사람이 됐는데 뒤서부터 보는 바보 있어? 이력서 앞쪽 붙어 있잖아, 순서대로. 그럼 앞에서부터 쭉 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회사마다 자기가 비교 두 사람하고 해도 거의 비슷해. 순서가. LG도 똑같아. 순서가. 거의. 보려고 하는 큰 항목들. 학력사항이 쭉 가요. 그 다음에 자격사항이나 이런 게 쭉 나오고. 그러니까 군대사항이 뒤에 나오든지, 그 앞에 나오는 거는 뭐 큰 차이 없이 나온다. 앞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는 뭘 중요하냐, 미필, 그 다음 미필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찾을까? 면제자. 면제된 사람 없어? 면제. 군면제. 없죠? 군면제는 대부분
질병에 의한 면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디스크 하도 많이 면접해서 왜 군대 안 가는지도 있어요. 근데 선천성 희귀병에 의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참 어렵지만 많이 안 해. 그런 경우는 잘 안 뽑는다. 다음은 의가사 제대가 아니라 의병 제대. 군대에서 총상을 입었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그래서 보훈 대상자가 딱 막힌 되는 순간에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는 군대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총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단이 됐거나 이런 경우들이 의병제대인데 거기는 그 산업에 따라서 뽑힐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면제를 필이냐 미필이냐 면제냐 아니냐 이런 거는 다 그냥 입력하면 돼. 이건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특이한 포인트만 있는데 가족사 입력하고 동거 비동거 이렇게 쓸 때 쉽죠. 동거 비동거 yes no. 근데 옛날에 어떤 친구가 다른 데가 있어요. 동거 여 부르니까 여자를 써놨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때 부자를 써놨어. 여는 같이 산다는 뜻 쓰는 거야. 여 부르랬으니까. 동거 아니야? 아니냐? 그 여부를 써놔야 되는데, 얼마나 한자를 얘네 한자를 모르는 무식한 애들 이렇게. 동거 여부에다 여 이렇게 써놨어. 하나는 구 이렇게 써놨어. 자필로 쓰는 대선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끔 그냥 자필로 써서 우리가 캠프에 가서 모의에 면접할 때 써오라면 그렇게 씁니다. yes, 같이 산다. no, 아니면 동그라미 x 이렇게 연습하면 되고 여기는 그대로 yes냐 no냐 이렇게 하면 표시 자동으로 마킹됐다.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부모님 쓰면 되고 자격상, 그 다음에 수상경력 상 받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인데 학교 장학금 받으면 써. 괜찮아요. 이 소리는 나를 자랑하는 소리야. 나를 보여주는 소리야. 나에 대한 소리야. 네? 그건 뭐 이제 하든 말든 나중 문제고 나는 상 받았다는 때 수상경력. 다 이거 수상경력 없는 회사 없어요. 대기업 양식은 서로 다 공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봉사활동 쭉 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 다른 대학에서 하는 끝이야 있어. 근데 두산에 있어. 뭐가 있을까? 고등학교 생활 없고 어디 안 봐. SOE는 안 봐. 유일하게 안 하는 학교가 안 하는 회사가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봤죠? 고등학교 그때 출결사항, 행동발달사항도 그대로 입력하라고 나와. 현대, LG, 내가 있던 LG, 삼성, 다 있지. 그런 애들에 비하면 여기는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보기보다는 대학교 중심으로 보고 전공에 관련성을 보고 면접 때 사람이 괜찮으면 하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 딴 데는 이제 문제는 다른 데는 결석 3번, 무단 결석 3번 이상, 지갑은 3번을 한 번으로 결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부분 탈락을 시켜요. 결석이 많으면 이유 없는 무단 결석.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아이디를 받아도 지원해도 필터링이 거의 다 돼요. 결석 3번 이상 안 되잖아. SOE는 여기 몇 번 했는지 없어? 안 물어보니까. 안 물어보잖아.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어디에 있냐. 써 있으면 언제 어린이집에서 어디에 있는 뭐 단체가 쓰고 활동 내용 요약은 SOE 쓸 때는 어디서 여기 입력화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쓰고 뭐 했다고 자신이 가서 구체적으로 뭐 애들을 뭐 지도했다든지 독거노인한테 뭐 해줬다든지 빨래를 했다든지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맨 밑에 뭘 써? 느낀점을 써. 반드시 글자 보면 느낀점을 써.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소개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이라 여기까지 가고 다른 데는 똑같아요. 두산 마찬가지야. 두산도 거의 입력화면에 다른 것은 자신의 그걸 입력하려는 거.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거의 별일 없으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돼. 나머지는 저 내용과 거의 차이 없이 입력화면에 열릴 거다. 이쪽 이따 보여주는 LG 디스플레이도 보면서 또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 다양한 회사에 다 가도 거의 다 입력화면에 기본을 요구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제가 잠깐 요거를 먼저 보고 그리고 또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이라 뭐 한 회사 여기 부산하고 SOE는 있지만 공통적인 걸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가 뭐하냐? 정비 시설에서 장비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이 개선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두산 인프라법과 같은 마찬가지로 생산 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두산 인프라법은 뭐 만들었어요? 두산 인프라법 하는 사람. 뭐 만들어요? 풀쌓기, 크레인, 네? 공장들도 만듭니다. 거기에 그 기계과 전공 기계, 전공이 뭐야? 전자, 전공이 뭐야? 기계, 메카트로닉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보면 전자하고 기계 시대. 여기는 화공이지만 업종이 달라는 거 아는 거지. 뽑는 사람이. 화공과는 안 뽑지 우리. 화학공학과, 승용학과 이런 거. 업종이 다른 거지 이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특성인데 우리는 생산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생산과 관련된 유지 관리하는 쪽은 장치 회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LCD 부문, LED 디스플레이, SOE 이거는 장치 산업이라고 해요. 아까 막 장치만 보이잖아요. 여기는 어때? 제조야 제조. 물쌓기 제조.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제조. 근데 다만 이건 컨베이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씩 조립하는 거죠. 생산 자체가. 한 대씩 만드는 거예요.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물쌓기에 올려놓고 지나가면서 조립을 못하잖아.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립을 못해요. 자, 여러분 전공이 벌써 달라요.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은 좀 전에 얘기한 거 단체 생활 요구를 또 그래서 일단은 뭐 하는지를 좀 더 봐라. 두산에 들어가서 물쌓기, 기타 생산되는 제품을 봐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가서. 그 다음에 두산의 두산 인프라코의 인재상 읽어보면 비슷하다. 인재상도 보고 비전을 봐라. 그 다음에 사업 영역의 제품을 봐라. 이게 이거 회사에 대한 것을 예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하는 게 어떤 조립이나 설계나 아니면 유압장치를 유지관리하는 거, 개선하는 거 이게 진짜. 근데 누가 해? 여러분들. 여러분이 입력된, 여러분이 배워서 배웠던 것들을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을 알고 가야 된다.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내가 가서 하게 될 건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에 대한 것들은 주로 어떤 데 관심 있게 공부했는지, 잘한 과목이 뭔지,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는 뭘 해봤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이드로 동아리나 봉사활동들, 프로젝트 했던 것들은 아까 묻죠. 봉사활동 해보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직적으로서 어떤 가치관이나 동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워크나 이런 걸 보는 거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아까 그 비전을 보면 SOE는 아시아 챔피언은 최고의 뭐가 되겠다. 근데 두산 인프라코도 그런 비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인재선과 비전과 사업 영역 로고를 봐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된 불사기라 했죠. 지금 작년에 좀 안 했어요. 그 올림픽 이후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중동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울 때 안 했는데 플랜트가 약간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목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불사기가 쓰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놀던 것들이 4대강으로 나갔어. 너무 많이 놀고 있으니까 정부가 그래서 하는 것도 있어요. 생산된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불사기는 어디냐면 삼성 볼보에다가 볼보가 다니겠어요. 볼보 코리아.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 두 개란 말이야.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불사기 만든 회사가 어디였냐면 모이면 그때 삼성이래요. 삼성중공업이래. 그래서 삼성 볼보였을 때 이전에 삼성중공업이래.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냥 가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옛날에 만든 거니까 돌아다니지. 그 회사는 없어. 본 사람 있어요? 삼성중공업 부대에 있는 불사기 본 적 있어요? 옛날 삼성하고 볼보가 합치기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했어. 게다가 삼성하고 볼보가 합작을 했다가 또 삼성이 다 팔고 볼보 코리아가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옛날에 대우기계에서 두산인프라코는 대우기계 생산하던 게 두산인수에서 두산인프라코가. 자, 이제 봐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과 성격이 어느 정도 맞을 건가. 지금 장비유지관리나 여러분이 영업을 만나면 달라져. 네? 그래서 이제 성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찾아봐. 이게 입에다 넣어줄 때까지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선배한테 전화도 한번 해보고 해야 돼. 있습니다.
이거 이 공정 어떤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어떤 배관을 통해서 원유가 들어가서 이런 유체들이 가면서 나와. 여기는 어때요? 하나하나를 부품을 조립해요. 주고 생산하는 조립. 어떤 장치가 없어. 이런 이 공조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조립이다. 부품을 각각의 조립, 엔진이라든지 기타 조립. 부품들을 협력업체를 통해서 조달을 하는 잠깐 부산이라고 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와 기계 이게 메인으로 가는 게 금제입니다. 근데 많이 쓰는데 철강이고 그렇게 다 만들어서 금형 설계 이런 협력업체를 다 바꾸죠. 그 다음에 밀링이나 선반 이런 곳에서 어떤 부품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그런 업체가 완제품 업체가 부산이 갖고 부사기를 아니면 중장입니다. 직무 특성은 지금 보면 하나는 이 밤에도 일하는 게 이 정유회사나 장치산업 계속 돌기 때문에 세우질 못해. 세우면 특정 물질이 전부 다 굳어버린다든지 반도체 LCD가 같은 특성이에요. 장치산업의 특성이에요. 여기 일하다가 세워놔도 돼. 다음날 그 다음 거 조립하면 돼. 얘가 바보가 되진 않아, 이 부사기가. 응? 나머지 하나씩 해서 이런 직무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다. SOE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낼 때는 실제는 그거 모르고 갔다가 그런 사람도 있죠. 못하겠다. LG 디스플레이 돈 많이 주는데 그거 보고 갔는데 3조 3조 되다가 4조 3조 되도 아니고 아니 맞교대 2조 2주에 맞교대하고 있더라 큰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모든 회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회사에 앞으로 갈 회사가 생겨도 알아야 돼요. 다음, 여러분, 이게 다 입사인지 자기소개서 잠시 했을 때 나올 내용들이 다 묻다. 자신 전공 학점 뭐가 이거는 전공 학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직무와 적합한 자신의 능력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럼 대학에서 어떤 전공이고 어떤 과목을 잘했고 이렇게 쓰는 거야. 직무에 적합한 본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강점을 얘기해라. 삼성에서 얘기하는 같은 얘기. 우리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가 뭔가,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적합성을 써라. 그럴 때 나오는 게 이겁니다. 얘가 직무와 관련된 강점이 됩니다. 여기서 좀 부족한 게 보완할 점입니다. 전공이 다르잖아요. 일단 전공에 관련성 없는 사람이 내면 떨어져. 선생님 만약에 여기 가는 사람한테 이상한 전자과를 갖다가 뽑지도 않는 데 갖다 추천 대상이 아닌데 아이디를 주면 그 선생님 안 나가. 한 방에. 성장과정, 생활신조,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을 아까 얘기 봤죠. SOL에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고 윤리의식을 갖고 있냐. 이걸 묻는다는 뜻인데 이걸 쓰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따 큰 얘기 같은 그런 내용에 자신의 성장 과정 중에 부모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학교에서 뭘 느끼는지 어떤 생활신조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사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한 가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한 거. 근데 잘 봐라. 회사가 뭘 더 요구하는지. 그러면 자신의 내용을 그런 쪽으로 써서 거기에 적합한 인재라고 가야 돼요. 성격은 아까 이거예요. 아르바이트 동안에 이런 것들은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찾아봐라. 뭘 봐? 비전이나 미션, 인재상을 봐라.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주고 봐라. 그래서 연역도 적용하고 주변에 봐야 되거든요. 이 경쟁사가 누구냐는 중요해요. 아까 부산인프라코의 경쟁사는 누구야? 삼성 볼보야, 볼보. 그 다음에 세계적인 회사는 캐터필라라는 회사가 아주 마켓이에요. 우리 뭐 캐터필라 그러면 이제 그 탱크나 이런 데 구동되는 옛날에 그냥 캐터필라 그러면 그게 그거로 다 통용될 정도로 회사 이름이죠. 회사 이름. 궤도가 있는 것들. 그 캐터필라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경쟁사가 어디 가라. 이렇게 하고 가면 점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사 이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SOE를 덮어줘가지고 GS 칼텍스하고 한번 맞짱 뜨는 거고. 또 세계적인 뭐 엑선모빌이나 이런 데도 한번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잘 생각이 안 날 때 자기를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 거를 이제 쓸 거야, 다.
장래 공부를 쓰시오. 10년 의미에 있어라 20년 이런 것도 나오죠. 취미 특기 있지 아까 봤잖아. 취미나 특기나 이런 게 다 그거잖아. 취미는 왜 묻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일하다 보면 학교처럼 내가 아예 공부 들어가고 말지 학점 떨어지면 뭐 이런 게 아니고 놀러 가고 자유스러운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사람이죠. 심시요. 아니면 어때요? 계속 무적이 돼서 풀지 못하니까 일에 의욕이 없고 퇴사를 해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재밌는 일이 없어요. 말 그대로.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늘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쉽지가 않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요. 근데 취미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배수를 못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나중에는 이상해진단 말이야. 점점. 처음에는 멀쩡한 했던 애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점점 이상해. 스트레스를 못 푸는 사람이 되면 내향적이고 혼자 삭히는 스트레스. 그래서 이 취미는 하나 그런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이러면서 뭔가 쌓이는 스트레스라고. 이게 인포멀 동아리고 일반적으로. 특히 잘하는 거야. 취미가 발전되면 특기가 돼. 처음에는 내가 그냥 재미삼아 조깅을 하다가 하프 마라톤 내는 거 뭔가 돼서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완주를 한번 했어.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마라톤을 정규 40.19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끝까지 다 뛰었어. 처음에는 조깅으로 건강으로 했던 것들이 얘가 발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렇게 되면 얘 특기가 마라톤이에요. 내가 바이올린 심심할 때 연주했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학교 내 아마추어에서 활동해. 이거는 특기가 뭐가 돼? 바이올린이거든요. 근데 특이사항을 써라가 있어. 이거 좀 나서 생각해. 성장 과정, 여러분의 가치관, 이런 것을 부모님한테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는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활 신조는 뭔데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실천하는 그래서 가족은 어떤 다른 환경으로 일남인들 중에 뭐 장남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잘한 게 있는지 상 받은 게 있는지 아까 수성적으로 써야되는데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대학교 위주로 써야 됩니다. 대학교가 어떻게 따로 해놨죠. 대학이 여러분들 코스 중에 대학생을 보고 뽑는 거지 초등학교 시절을 보고 뽑진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TS 칼텍스도 다 물어봐.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나 또는 대학교 중심으로 성장 과정, 자기 학교 생활을 쓰면 된다. 뭘 잘했는지. 특히나 공부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내용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나왔다 싶은 온 사람은 저 대학 위주로 많이 써놨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했던 것 중에 뭐 반찬을 했다든지 임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다음 주에는 공부를 중심으로 쓸 때 그런 것도 포함합니다. 학업의 활동이 여러분 좋아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써야 돼.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성격은 여러분들 성격 제일 많이 못 쓰는데 이 성격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부사도 쓰게 되는데 이런 거야. 자, O형은 어떤 스타일이야? 혈액형배경. O형은 어때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잖아요. 네? O형. A형은 소심이 아니라 좀 조용한 스타일. 자기 혼자. 소심은 나쁜 뜻이고 침착하고 신중하고 꼼꼼해. 네? 실수를 잘 안 하죠. A형 플레이. 지난번에 어디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B형은요. 제가 정신 나온 소리 하는 자식아. 그게 아니고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외향적인 성격과 밖으로 보여지는 성격과 혼자 스스로 하는 내향적인 성격. 이게 크게 성격의 대별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어때요?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다, 활발하다, 사교적이다. 이게 장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교 학생 임원도 활동도 하고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밖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때요? 이 사람 단점은 침착함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밖으로 빨리빨리 하고 급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침착성이 있고 반면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조용한 스타일들은 어때? 내향적인 스타일
자기 스스로 해결 능력이 센 사람이에요. 아까 그 사람은 밖으로 다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신중하고 꼼꼼하고 침착해. 그래서 뭘 하냐? 실수를 알아. 연구개발이나 뭔가 꾸준히 있어야 되는 사람은 이게 맞아. 막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은 안 맞아. 그게. 얘 여기 잠깐 기계 보다가 커피 마시다가 누가 얘기하고 있어. 그 사이에 얘가 잘못되고 있는지도 몰라. 분량이 계속 나고 있는데도 저 녀석 떠들고 있고. 절대 이런 성격은 안 맞아. 장비나 뭔가를 아주 꼼꼼히 오랫동안 관찰하거나 유지해야 되는 사람은 신중하고 꼼꼼하고 침착해야 돼요. 팔러 다니는 사람은 물건 팔러 다니는 외향적인 그 성향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외향적인 사람은 오히려 신중한 이런 점이 부족한 게 단점이고, 이 신중하고 꼼꼼한 이런 내향적인 성격은 뭐가 적극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 지나치게 신중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가 소심해집니다. 판단을 하는. 그래서 하나는 외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은 내향적이다. 근데 내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 사람을 만날 때는 아주 적극적이고 외향적인데 일할 때는 아주 침착해지면 퍼펙트해져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세상을 많이 살기 전에 쉽지가 않죠. 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더 많은 성향은 장점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직무와 생각해보는 장점이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게 단점이고 부족한 점이에요. 성격. 그래서 이 성격의 장단점은 그런 내용을 해도 쓰는 법도 알려줘야 된다. 많이 틀리는 게 맞습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거.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희망 직무, 지원 동기, 장래 포부 다 이런 거예요. 보통 이걸 묻는데 그 뒤에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한번 써봐라 나는. 그리고 항상 모든 것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쓸 때는 배운 적이 뭐다 이렇게 글로 써요. 네? 묻다 보면 언제냐 그러면 대학교 때요. 언제냐? 초등학교 때요. 그냥 학창 시절 써라 그러면 막 갖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했는지 모르고 배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한 번쯤 여러분들이 나에게 잘 안 써질 때는 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입사지원서에 묻는 거는 이런 거야. 인성과 가치관을 묻는 것과 열정과 의지나 입사의지, 지원동기, 포부 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창의적으로 해본 게 있냐 여기 나와서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 그 다음에 희망 직무가 나오면 그 직무에 적합한 대학에서 그 지식, 경험 이런 거 갖고 있냐.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입사 그 지원서의 자기소개서는 크가지 4개를 주는 거예요. 얘와 사람과 관련된 거, 어떤 일과 관련된 것, 여러분이 배운 지식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묻는 게 말만 틀리지 전부 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대기업들 어떤 기업이 묻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묻고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면접에서 물어가지고 이게 잘 됐으면 같이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안 하고 다 있죠. 이제 여러분 회사들 걸로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는 자 성장 과정을 먼저 보죠. 일단 클리닉 때 여기 동일하게 나온 성장 과정. 지원자 여기 들어갈 성장 과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요. 성장 과정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그 안에 치동을 넣어야 되나. 글자 수가 제한이 되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고 자신의 간략한 가정 환경들을 쓴다. 일남일녀 장남으로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해서 유년시에 그곳에 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 저는 뭐 경남 서천에 출생해서 아니면 충남 어디 출생해서 이런 환경에서 어려운 유년 시절과 유년 시절 보냈습니다. 그리고 뭘 써야 돼?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농업에 종사하셨는데 아니면 부모님께서는 항상 자녀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셔야 돼. 가치관이다. 이 부모님의 가르침 필요한 연출된 성장된 용까지 쓰고 주로 이런 자신지역 또는 좌우명 같은 걸 쓰는데 주로 보면 부모님한테 이 가정 환경 안에서는 부모님한테 가르침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런 그걸 통해서 어떤 자신이 가치관, 좌우명, 인생관을 가졌는데 쓰는 거예요. 쓰는 법은 이따 클릭에 같이 한번 온라인 사람들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과정은 태어나서 오늘 이 시점까지가 과정이에요. 한 살 때부터 20몇 세까지가 계속 매년 단계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의미 있는 걸 써봐라. 일단 윤현 씨는 부모님과 관련된 아까 이 앞부분이 하나 있죠. 응? 태어났잖아. 이렇게 보냈죠. 그럼 부모님은 어떤 영향을 줬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활식을 갖게 됐어. 그 다음부터 학교 얘기가 있잖아.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내용을 씁니다. 대학 생활을 쓰시는 뒷부분인가. 근데 그게 없다면 여기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로 성장 과정은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 계속 공부만 하면 돼요. 유일하게 대학교 돼서 여러분이 성인으로서 하는 대학교가 빼고는 나머지 고등학교 때까지 주어지는 공부만 하는 공부밖에 없어. 그래서 주로 그 중에 반장을 했다든지 리더 경험 또는 어떤 동아리 경험 이런 것들을 쓰면서 뭘 배웠다. 리더를 했으면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 아니면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는 어떤 사회 동아리 했으면 봉사 활동을 하면서 더 나도 서로 배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걸 배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쓴 사람이 있어요. 군대 시절은 아주 써놨어요. 성장 과정을 써요.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어요. 군대에 때문에 아무 시체야. 이러면 안 되고 군대 생활을 어떻게 그리고 대학 들어와서 1년 마치 군대를 가면서 군 생활을 통해서 강인한 정신력, 체력,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부대명을 다 쓰는 사람 이건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많이 돼요. 저는 언제 어디서 무슨 군대에서 뭐를 했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 상 받은 거 얘기하면 그것만큼 유치한 게 없어.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왔다. 다른 데는 상 받은 게 없는데 군대에서만 후상 받은 거만 따뜻한 그 뭐라 그래? 군대 기술입지에도 말뚝박치 나왔잖아. 군대 체질인 것 같은데? 우리는 간단하게 군 시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 게 원만한 가정환경에서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인생과 가치관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 사람마다 환경을 잡고 쓰려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면 어떤 친구 이혼한 사실을 씁니다. 나쁜 것만 써. 아버지가 막 묻어나가서 뭐 이런 것만 써. 그게 아니고 그건 간략하게 조금만 써. 그걸 많이 쓸 필요 없고 다 여러분 거 쓰는 거. 그건 어른들 얘기야. 그렇지만 부모가 이혼했다 해서 야 너는 엄마 먹고 자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식으로 쓰면 어때요? 가치관이나 인격체가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쓰면 안 돼요. 성장 과정은 그런 데서 여러분을 보고자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활신조 나오면 이게 그 안에서 나오는데 무슨 생활신조가 있다가 아니라 이런 생활. 자, 저는 성실한 삶을 살자. 라는 생활신조가 갖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항상 동업에 종사하시는데 이런 근면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자는 생활신조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신조를 가지고 학교 생활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항상 학교에 일찍 가서 일 준비하고 이런 생활 태도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 그래서 개정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증거가 있잖아요. 이런 식이야. 저는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올바르게 먼저 어떤 것이 올바르냐를 먼저 생각해보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언제 이런 것을 주운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돌려준 적이 보통 있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냥 있습니다만 쓰면 안 돼. 가만히 더 뒤에 가면 어떤 생활 시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한다. 아니면 어떻게 행동했더니 그 결과가 개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생활 시도 써라. 진의사 대처면 이런 거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최고가 되고 최선을 다하자.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대.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가 나와.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는 무슨 뜻이냐면 왜 경쟁사 아까 얘기했죠. 두산인프라코의 경쟁사 어땠어? 볼보라 그랬지. 두산에 낼 때는 뭐라 그러면 왜 볼보도 있는데 당시 볼보에 안 가고 두산에 들어와 두산인프라코를 지원했어? 그 뜻이야. 아까 삼성 LCD를 안 가고 왜 이렇게 왔어? 왜 S51에 왜 여기 말고 동양미래대학 말고 유한공 여기 공전도 있는데 왜 동양미래대학을 지원했어? 똑같아. 내가 유한대학을 택하기보다 동양미래대학이 권학이념과 교수님과 시설과 전통과 이런 게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저쪽에서 친치기다 보니까 일로 왔는데 이런 게 아니고 지나가다 여기 그냥 피디 꽂혀서 왔는데 그러면 입사 의지, 입학 의지가 없는 거야.
제가 뭐라고 써있죠? 여기 지원 보면 제가 S51에 지원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 S51은 이런 아시아 최고 이런 회사가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완전 그 사우디아라비아 합작회사로서 다양한 이런 시설에 투자되어 있고 아주 이런 품질 좋은 아니 휘발유 아니면 성교학적 훌륭한 회사. 그리고 저는 동양미래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S51이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이런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이런 불사기, 중장비 전문을 그리고 아시아 최대의 이런 전문회사로 성장하려고 하는 이런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회사에서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기계와 관련된 지식과 아니면 전자와 관련된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두산인프라코가 더욱 성장, 발전해서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 싶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란 뜻이야. 그 회사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입사의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쪽 회사 있는데 우리 회사가 왔어? 왜 입사하려고 그래?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이쪽에 피를 꽂혔는데 이건 입사의지가 없는 거고. 회사 얘기를 계속하면서 써놔야지. 그냥 여러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연히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직무까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S51에 특히 사람 시설 가지고 하는 게 파라자일 시설에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진짜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러면 면접관이 어떻게 알았어? 제가 입사하려고 선배한테 물어봐요. 그 시설에서는 주로 제가 전공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 왔어. 공정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비를 잘 다루겠습니다. 아니라 저는 TFT 공정에서 이런 장비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르잖아. 그건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불삭기 중에 이런 쪽에서 주로 불삭기 어떤 부분에서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노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선배한테 전화를 해봤거나 알아봤거나 실제 그런 거 운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한번 해봤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면접관이 들 때는 이 친구도 괜찮긴 한데 얘는 아주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입사 지원 도움이 크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회사를 파악한 다음에 기술력이 최고입니다. 특히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홈페이지에 있고 또 신문 기사에 나는 거고 이런 회사에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회사에 이런 훌륭한 회사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공유수행이 좋고 교육 시스템이 좋고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절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회사의 성과 창출, 비전 달성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입사 지원입니다. 그리고 묻는 말대로 쉽게 쓰는 겁니다. 이 지원 동기 이렇게 썼으면 제가 회사에 두산인프라코에 입사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S51에 지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S51은 어떤 회사에도 쭉 다 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여하고 싶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래야지 꼬투리가 안 잡힙니다. 엉뚱한 말 써놓으면 서류전형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나중에 걸립니다. 두산은 최소한 반은 요즘 읽어보는 게 두산 공부예요. S51은 그냥 서류 전형하고 제가 안 읽어요. 서류 전형만 위해서 한 다음에 면접도 찍어봅니다. 입사 의지를 보여요. 성격의 장단점은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면 이거예요. 장점, 외향적인 성격은 이런 장점을 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면 적극적이고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에 개선 활동도 많이 할 거고 빨리 쓰란 거예요. 그 회사 내에서 하는 이런 활동도 많이 참여할 거고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쓰란 말이에요. 급하다 쪽으로 가면 단점으로 가는 회사라는 너무 급하면 추진력, 상용력 이런 게 나옵니다. 반대로는 사실 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좋은 점을 쓰고 어쩌다가 가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급한 면이 있는 게 단점입니다. 이렇게만 씁니다. 단점을 이만큼 쓰는 게 아니고 장점을 3분의 2쯤 쓰고 장단점을 써나갈 때 단점은 끝에 이런 단점을 쓰면 잘 됐습니다.
단점을 먼저 쓰는 사람. 저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남들은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 얘기를 하지만 이런 성격 때문에 주위 사람이 많이 피곤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리고 잘못 그런 말을 쓰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근본은 완벽하지 않네. 이렇게 아니까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제 생활 실조입니다. 이 사람은 후회하게 생겼네.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말고 절대. 그런 말을 꼭 들지 않는 게 면접관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자는데 후회 아직까지 후회하는 거 하나도 없나? 네. 말이 안 되지. 사람이 어찌 그런 게 있냐고. 완벽을 추구하는 계속 추구만 하려고 완벽하게 해봤던 거 얘기해봐. 계속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런 말 쓰지 말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제껴가지고, 응? 썼던 거예요. 저는 이런 이런 사람을 해서 학교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적극적인 이런 성격인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거, 특히 학교에는 이런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고, 네트워크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얻다 보니, 다양한 지식도 갖고 있고, 만약에 어려움도 쉽게 해결하고 합니다. 나를 그렇게 붙이는. 반면에 이 사람의 장점은 회사에 꼼꼼하고 신중하고 이런 게 제 성격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다 보면 실수도 별로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이 사귀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말 생각하지 않고 항상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저의 장점입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맡은 장비 또한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아마 선배들과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이런 성격이라 선배들한테 부지런히 묻고 해서 빨리 배우겠습니다. 이게 저의 적극성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장비의 특성이나 아니면 기술을 더 빨리 습득해서 아마 잘할 거라 생각하고 이런 적극성이 관련 부서의 다른 부서와 분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거잖아요. 다 내 톱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성격이 다른 것 같지만 다 발휘되는 거는 그 회사에 좋은 점 쪽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장점입니다. 장점을 단점을 많이 쓰지 않고 만약에 단점을 쓰라 그러면 내역적인 사람은 목에 좀 부족한데 앞으로 좀 적극성을 발휘해서 독서 이게 아니라 운동 이런 동아리에 참여도 하고 이런 모임에 가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적극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좀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해요. 만약에 메모를 얘기하는데 메모지를 들고 갑니다. 매일매일 할 거를 메모하고 있으면 작은 명함집만한 거를 들고 갑니다. 이건 작은 수첩을 들고 와서 보여줘봐.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집에 두고 왔는데 어디다 메모하는데 이만 큰 노트기다 하는데 이거 뻥이다 이게 거짓말이야. 인간 자식 거기다 언제 메모하고 다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로마는 그걸 가지고 갖고 와 다니나?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신뢰가 있잖아요. 학창시절 학업의 활동 이게 뭐예요? 아르바이트야. 공부 말고 쓰는 뜻이야 이거는. 이거 왜 보여주냐면 여기 지금 없는데 왜 보여주냐면 그런 뜻이에요. 이거 말고 쓰라는 뜻이야. 공부 말고 공부 뭐 내가 기구 설비하고 역학을 배우고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아르바이트 사회 경험에 뭐냐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어떻게 임원할 때도 공부 말고 이런 걸 쓰고 배운 점을 써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어디서 했는데요.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학생의 임원 활동은 2년간 총학에서 이렇게 했는데 리더십도 배우고 또 뭐예요? 서로 조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팀워크가 중요한 걸 배웠어요. 동아리 활동이 축구 동아리였는데 이걸 통해서 체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워크가 아주 중요하다. 맞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저는 팀워크를 배웠습니다. 망하는 거지, 말이 안 돼. 알바를 통해서 저는 편의점 알바를 2년 동안 했는데 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대인관계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나. 담배 사러 아저씨 잠깐만. 대인관계를 얘기 좀 하다 하시네요. 손님, 잠깐 인정을 해보시네. 쓰다 보니까 아무 개념 없이 쓴 거죠. 말이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무엇을 했으면 무엇을 느꼈는지를 잡고 회사에 있는 사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장래 포부. 장래 포부는 어디서 왜 이걸 구별해야 되냐면 이 장래 포부가 예전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혼났어. 장 10년 계획을 써라 했어. LG전자 거에. LTCP에 10년 계획을 써라 했어. 강남에 집을 사고 10년 후에 대치를 한 대 사고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을 낳고 막 가족 계획을 써라 이 녀석이 거기다가. 가족 계획 쓰는 자리가 아니야. 10년 후 계획 포부가.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두산인프라코에 설계에 가서 설계에서 책 전문가가 돼요. 내가 SO에 가서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야.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문 그렇게 될 거야. 전문가가 되면. 이런 사람이 여기서 온단 말이야. 직무에서. 그런 장래는 인생의 목표가 되겠지. 근데 회사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장래 어떤 사람이 될래? 아까 비전 있죠? SOE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런 게 당신의 비전이 뭐야? 저는 이 다음에 이 SOE에서 두산인프라코에서 이런 전문가가 되고 이런 책임자가 한번 되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돼서 저는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장비를 개선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한 20년쯤은 책임자가 돼서 후배를 육성해요. 국산화율이 되는데 기업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포부입니다. 포부는 장래 목표 비전이에요. 쓸 때 어떻게 시작해? 그래서 저의 장래 포부는 저는 장래 제가 입사 지원하는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그건 맨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하겠어요. 이런 10년, 20년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쓰고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쓰고 장래 그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두세 가지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거예요. 입사 후기에 장래 희망, 본인의 비전 이런 말이 나오면 같은 거다. 얘는 한자어고. 근데 희망 직무에 대해서 아닙니다. 항상 희망 직무를 얘기할 때는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입사에서 그렇게 써놓고 이 직무를 희망하는 이유를 써야지. 이 직무를 희망하는 이유는 저는 공고를 다닐 때 공고 전자과를 아니면 기계 공부해서 기계를 공부했고 또 공부하면서 이런 선반이나 밀링 이런 거를 할 수 있었고 또 기능만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역학에 대한 지식과 이 설계 능력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다. 이런 SO에 대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굳이 거기 가서 저는 대학에서 삼력학을 배우고 뭘 배우고 이렇게 유체에 대해서 배우고 유체에서 유압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걸 쓰면서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했던 실습 경험이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했거든요. 이걸 다 합쳐놓고 보면 이제 끝날 때겠어요.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할 거야. 이미지 메이킹은 여러분 학교에서 다시 할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고 자, 봐. 자, 면접에 자기소개 한번 해요. 안녕하십니까. 도양미래대학의 기획과를 졸업 예정자입니다. 저희 취미는 조깅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났어? 네. 그 좋은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취미가 조깅인 것 빼고 동양미래대학에서 졸업 예정자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막 써놨어. 자기소개에서는 글이지. 자기소개는 말이야. 거기 있는 내용이 앞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미래대학 2011년 졸업 예정자인 전자과의 재학 중인 아니면 생명화학 무슨까지 할까? 생명화학과에 재학 중인 홍일동입니다. 저는 근본 SO일에 이런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시설 유지 관리 또는 생산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지원한 이유는 대학에서 이런 과목, 특히 이런 과목을 배워서 잘했고 이런 자율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SO일에 이런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격은 매사에 침착하고 꼼꼼해서 제가 맡은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생산을 하는데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취미는 노래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특히로는 어떤 만들기
아니면 이를 관리하는 것들을 저희 특기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장례 포부는 제가 지원한 옷에 나옵니다. 앞에 제가 지원한 시설 유지관리 또는 생산 분야의 최고의 생산 전문가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꼭 필요한 인재, 홍길동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나왔던 이런 게 압축되어 있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다시 글로 써서 스토리를 만들어. 그냥 가면 어떻게 돼? 이건 대충 썼어. 어저께 썼어. 오늘 배워.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미래대학 생명과학과 홍길동입니다. 이게 눈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은 면접을 한번 봤다. 하고 싶은 직무는 생산입니다. 잊어버려서 생각이 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동양미래대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안 돼. 여러분, 이미 지금 얘기할 때 S 와서 또 하겠지만, 스토리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얘기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 나는 누구입니다. 항상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이거 안 하고 시작한 거 없어. 항상.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때? 이거 어디서 웨이타 이런 거 하자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절대 없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면접까지. 이러고 나가니까. 뭐 터지는 거지. 수고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낮은 사람,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 안, 수고했어요. 이건 맞는데, 수고했어요. 윗사람한테 그래? 교수님 수고했어요. 한번 해봐.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되지. 아버지 수고했어요. 해봐. 그런 말은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로 시작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공업대학 동양미래대학에서 뭐 어떤 걸 좀 인적 사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 그 회사에 왔잖아.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에 적합한 이유는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취미나 성격을 얘기해요. 제 성격은 아까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강점을 얘기해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활동으로는 뭘 했다든지 취미 활동이 뭐가 있다든지 그건 많이 나는 얘기를 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고 끝으로 항상 있을 끝으로 저의 포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입사하시면서 장래 포부는 맨 뒤에 있어. 포부를 먼저 써봐라 하는 데서도 있을 때는 끝으로 저의 포부는 제가 지원한 SOA에서 부산 인프라코어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시작이 인사하고 끝도 인사하고 이거는 내일 보면서 목소리 훈련이나 기타 이런 거 여러분 목소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면접장 가면 어떻게 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돼. 쫄아가지고 긴장이 돼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다 있고 긴장이 되면 바로 면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면접을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오늘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지만 왜 자기소개서가 왜 그렇게 가느냐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잠깐 해보고 원래는 면접할 때 들어가는 것부터 다 있지만 그것도 자기소개서를 더 압축하는 게 자기소개. 자기소개서는 소개지 설명서보다 짧은 거예요. 매뉴얼은 아주 자세하죠. 이거보다 압축하는 게 뭐야? 썸머리에 있는 게 소개지. 쉽게 펑션 키라는 게 있듯이 이게 소개고 이거보다 더 짧은 게 1분이 있는 게 자기소개인데 그게 전부 다 입사지원서에서 나와서 있는 입사지원서 밑에 그런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니고 여기는 회사는 이것만 해요. 회사는 어때? 월급을 배우는 데가 아니야. 학교는 배우는 데지만 회사는 돈을 받는 데야. 근데 자꾸 배운다는 얘기 많이 쓰면 안 돼. 회사는 내가 받는 것보다 기여가 많아야지 아이고 우수한 이제 내가 100만 원 주는데 거의 300만 원씩 기여해. 아이고 너무 계속 내가 앞으로 계속 키우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받는 것만큼 이래 뭐 중간에 살살 보고 있어. 우리가 가끔씩 똑바로 못해? 좀 더 해야지. 이렇게 자극을 필요하지. 근데 자극을 주는데 열심히 안 하고 에라이 이리로 가면 얘는 이제 화극덩어리 돼서 여기 걸리면 잘리는 거야. 아무리 주는 거였어. 그래서 회사는 기여하겠습니다.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책임가 묻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봐.
곧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면접을 볼 때 여기 보면 요즘은 어때? 신속하고 이런 애들이다. 생각이 이래야 돼. 꽉 막히면 안 돼. 주량을 틀려. 못 마시는데요? 이거 꽉 막혀요. 우리 주량은 어떻게 하냐? 아까 신앙생활을 다음 주에 시비 걸릴 수 있는데 쓰지 말아야 되고 주량 3.5통이래. 다. 자꾸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없어. 3병 마시는데요? 4병 멋쯤 마십니다. 그러면 자꾸 질문이 달라서 쓸데없어. 작업실에서 4병 먹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 주사는 이렇게 해갖고 못 마시는 데는 상상을 따라주고 안 마실 건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 자꾸 질문이. 근데 아무 상관없는 질문이야. 성경입니다. 이거 끝나. 거기서 질문이 안 해. SO 성장 과정 600자 이내. 그랬죠? 600자. 근데 여기 보면 글자 600자가 그런 뜻입니다. 여기.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글자를 그대로 카운트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글자 속에 바이트 수로 대부분 다 가서 600자 못 넘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신조 및 성격의 장단점 앞에 봤던 게 곧바로 나오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저의 성장과 두루이상으로 이런 거 쓰지 말고 저는 일남일녀죠 쌍남으로 경기도 김포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은 그곳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긴 있지만 환경을 쓰라 해서 아버지를 먼저 쓰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다 나의 속에서 나는 어디서 태어났다 이래. 아버지가 먼저 나올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장과정 600자들 생활신조가 난 성격 장단점 600자는 어떻게 써야 돼? 생활신조는 300자쯤 써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격의 장단점은 300자 써야지. 이렇게 전략적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의 생활신조는 쓰는 말은 먼저 그냥 쓰면 잘 못 알아요. 여러분이 면접관이 다 읽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위에 거 붙어 있는다 했잖아요. 앞장 붙어 있는다 했잖아요.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먼저 쓰고 있는 게 생활신조인지 성격을 쓰는지를 여기다 먼저 표시해요. 저의 생활신조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지내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아니면 이렇게 생활했더니 12년간 개근을 했고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 게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뀌는 거야. 저의 성격의 장점은. 이게 완전 달라게 바뀌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없어 나 짬뽕이야 이게 잘못입니다. 두 가지를 물어봤으면 처음에 먼저 생활신조와 성격의 장단점은 다른 거야. 저의 생활신조는 무엇입니다. 이런 생활신조를 가지고 저는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활해 오기 때문에 그 생활신조를 통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런 생활신조는 저에게 어떠한 이로움을 줬고 남들은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은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학교에서 때 고등학교 때도 이런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고 대학에 와서는 학급 임원 활동은 물론 동아리 활동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늘릴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 성격이죠. 단점으로는 다소 급한 면이 있는 것이 어쩌다 있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요. 자, 지원동기수 SOD는 1970년대 당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게 본 거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게 오일 쇼크라. 76년도에 우리나라는 원유 저장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다가 쓰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중동 전쟁이 나면서 이 오일을 좀 더 생산하기 못하다 보니까 다 스톱되고 공장 시설이 뭐 없는데 뭐 발전도 안 되고 그게 바로 그래서 이렇게 써서 했는데 로드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또 이 회사에 지원하는 동기가 600자 있고 이 글자가 맥시멈 글자가 600자 가는데 최소한 몇 자 써야 돼요? 3분의 2는 넘겨야 돼요. 반만 쓰면 성이 없다. 또 반밖에 없으면 내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꽉 채워서 쓰는 게 좋지만 최소한 80%, 70% 이상의 이런 글자를 채워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희망 업무 및 장래품 또 나왔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물어봤기 때문에 저의 희망 업무는 제가 SO일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은 이게 바로 희망 업무. 다 쑥 쓰고 그리고 저의 장래 부분은 제가 희망하는 이 업무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업무를 관련된 희망 업무는 뭐하고 연결된다 했어요? 희망 업무가 뭐다 쓰고 내가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 대학에서 그 지식 이런 거 쓰라 그랬죠. 잘했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부는 그 600자잖아요. 두 가지 물어봤는데 600자면 각각 질문을 300자 정도씩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내용을 적어놔야지. 지금 보면 다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포부가 없어요. 포부를 그냥 최고의 인재가 되겠습니다. 구체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직장관리 자기계. 직장관이 뭐예요? 직업관하고 직장관이 뭐예요? 직업은 그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 뭘까 하잖아요. 직장관은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요? 회사는 어때요? 회사가 문 닫으면 일이 없어. 직장관. 그게 직장관이에요. 그래서 저의 제가 생각하는 직장관은 뭐다? 회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노사분규와 관련된 노사분규에서 폐쇄가 되면 직장이 없는 거예요. 자, 학교가 문을 닫아버리면 장소야, 직장, 플레이스 이걸 생각. 직업 무엇을 하냐? 업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건 업무야. 근데 학교는 장소야. 회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일을 통과하고 실현해가는 곳이죠. 그래서 회사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회사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직장관이에요. 직장을 보는 관점이 뭔지 쓰란 뜻이에요. 근데 면접 때 물어봐. 왜 지금 회사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냥 혼자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그런 거 하지? 이런 뜻과 성공. 그리고 그 옆에 자기개발계획. 앞으로 직장, SOE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를 쓰는 거고, 관점에서. 그리고 장래 어떤 노력을 할 것을 자기개발 계획을 써라. 저는 들어가서 있는 SOE에서 어떤 노력, 실제 오일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자기개발로 하겠다. 어떤 책을 보고 뭘 배우겠다. 그리고 무슨 외국어 능력도 또 해. 글로벌에서는 자기개발 계획 안에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저희 또 자기개발 목표입니다. 그런 거 쓰는 거죠. 입사 지원 관련하여 위에 기술한 내용 뒤에 특별히 알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600자. 이 내용에서 안 물어본 게 뭘까? 상 받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쓰기 유리한 수상 경험이라든지 내가 특별히 어디 신문에 나왔다든지 방송을 탔다든지 뭔가 수상 경험 같은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이 얘기 뜻은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써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한 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샘플로 봤는데 질문이 가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다른 회사 거랑 똑같죠. 물어본 거랑 거의. 그러면 이제 이 회사 거 나중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보죠. 부산 인프라 보호권을 보면 성장 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이 같은 하나의 질문이야. 아까 여기는 성격의 장단점은 따로 있거나 여기는 같이 물어봤어. 글자수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이 성장 과정의 성격이 성장 과정에서의 가치관을 쓰면서 그리고 저의 성격은 두 가지 질문이 큰 이 사람 따지고 600자, 1200자 같은데 여기는 600자 같은 그 안에 갔어요. 이 글자 수는 지금 여기 못 보겠는데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몇 자요? 500자 안에 쓰려면 굉장히 250자는 성장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격의 장단점까지 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여기도 다른 본인이 지금까지 일, 과제를 수행했던 사람 중에서 함께 일하기 힘들었던 사람에 대한 경험. 함께 일하기 힘들었던 경험. 성격이 다른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말을 비비 틀어놨는데 지금까지 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 과제를 수행했던 사람 중에서 일, 과제. 일은 어디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었을 때 아니면 프로젝트를 업무를 같이 여기를 빨리 찾아내야 돼. 소재를 해봤더니 뭐 있어? 부산 인프라공간 부산 인프라공간 아직까지 한 것 중에 프로젝트 있어요? 네. 프로젝트에 좀 나하고 성향이 안 맞다. 다르다는 뜻이 그런 거야. 가장 힘들었다.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외향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신중하게 가야지. 이런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던 사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극복했던 과정을 써요. 처음에 그 사람을 봤는데 전혀 나하고 대화가 잘 안 돼.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한테 맞추려는 노력을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됐고 프로젝트도 같이 협력관계를 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를 6개월, 3개월 동안 했는데 마지막 결과는 매우 좋아요. 이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느낀 점이 뭐예요? 서로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이해하고 설득해서 서로 팀워크를 조율해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써보라는 뜻입니다. 힘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같이 생활하기 힘든 거. 군대에서 힘들었다는 게 소재가 잘 안 맞아요. 주로 찾아서 어제 학교에서 프로젝트 할 때 나하고 똑같은 법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게 그 뜻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이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과제를 수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함께 일하기 힘들었다. 함께 일하기 힘든다는 뜻은 주로 그런 성향이 다른 사람. 다른 성향의 사람과 일을 하면서 어떻게 조율을 해갔느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소재를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살면서 같이 일하기 못 써요. 자, 초등학교 생각해 봅시다.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기능반 활동을 했다 얘기죠. 근데 걔는 뭔가 좀 관점이 틀려. 이랬으면 그렇다고 떼버렸다는 건 끝난 거고 그런데도 같이 일을 계속하게 됐어. 근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맞추게 되지. 성향이. 근데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고 써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도적인 사람이 돼요. 이 뜻이에요. 아니면 대학교 때 프로젝트 하는 거. 근데 아르바이트에서 사람을 같이 만났다. 거기서 아르바이트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 근데 아르바이트에서 맞추기가 거기서 소재가 정확히 있을 건가를 봐야 해요. 알바해 봤던 사람. 이런 경험 있는 사람. 알바 많이 해죠. 알바에서 같이 일하기 힘들었던 사람.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같이 일하는 일을 같이 하는 업종이 있었어야 돼. 독자적으로 하는 것들은 안 돼요. 편의점은 같이 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혹시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하게 돼요? 네? 나이 많은 사람. 맞아. 저런 게 소재예요. 제가 일을 할 때, 그럼 여러 선배 어떻게 해야 돼? 회사 안에도 나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 같이 가잖아.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도 일하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도 일하고, 또 지나치게 어린 사람하고 일하면서 어려워져. 이게 바로 소재. 그런 소재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극복하는 과정 어때요? 그 사람과 나와 세대의 차이를 살 때 이해하는 거야. 답은 거의 비슷해.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여자하고 일할 때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울 때도 있고 다 극복하는 과정은 뭐예요? 똑같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한테 배려하고 내가 다가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협력을 해야 되지. 이 회사에 핵심 들어가서 인재사에 가면 인재 방침에 나와 있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찾아가지고 내 소재를 써야지. 언제 어디서 내가 누구랑 무슨 일을 쓰는 방법을 어디서 OW가 있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2달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 상대방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고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 사람과 나중에는 잘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그래서 항상 구체적으로 써라 할 때는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누구와 같이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을 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 이걸 통해서 저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서 아까 또 이거 동작처럼 그렇게 써요.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SOE는 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 어떻게 해결해요? 아까 봤죠? 세 번째, 여러분들도 SOE도 같이 들으세요, 이것도. 자, 여러 정황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생각과 맞는 것, 본인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윗분, 상사나 교수님이나 선배, 윗분이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윗분이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실제 했는데 상사가 열심히 안 했다고 낮은 평가를 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때려친다. 쫓아가서 멱살잡고 한번 다시 바꿔달라고 얘기해본다.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상사한테 물어본다. 스스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파악해보고 개선한다. 뭘 것 같아요? 3번 아니면 4번 근처로 가야지. 네. 여기가 이런 전제로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인이 생각할 때 상사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할 거냐 말 거냐 해야 돼 안 해? 이거 같은 거야. 자신이 생각이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해결해서 기록을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을 때 사례를 쓰는 뜻이에요. 사례가 없으면 생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교수님과 아니 선배와 이렇게 어떤 과제를 줬는데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추진하자고 했고 사실은 선배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실제 진행을 했다 이거. 계속 했더니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결과가 안 나와. 이걸 통해서 저는 사실 선배의 이런 얘기를 더 들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저는 제 주장만, 제 생각만 강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기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그냥 물어봤다면 저는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했지만 그 교수님이나 윗분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저희보다는 경험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상사 그 윗분의 생각이 더 다양한 관점에서 했을 거라 생각해서 윗분의 생각을 따르겠다. 그리고 제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고 여쭤보겠다. 이렇게 써요. 이따가 또 클리닉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 살아오면서 이 부산이 아주 골 때리게 썼어요. 이제 계속 것도 계속 그래.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지.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어요? 어려웠던 것도 묻는 거예요. 장애물. 장애물이 뭐야? 장애물이 무엇이었으면 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기술하셨다. 어렵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거, 신체적으로 어려운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공부하는데 정신적으로 어렵다. 자, 대학에 탈락 안 됐어. 너가 그 생각하고 이거 정신적으로 어려워. 이런 거고. 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IMF가 갑자기 생겨서 거기 부도나서 어때? 기존에 살던 집에서 다 차없어서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돼. 내 방이 없어졌어. 서로 가족이 돈을 덜 써야 돼. 협력해서 한 방에서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경제적인 거.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친구와 사소한 마저도 헤어졌어요. 근데 아예 헤어진 건지 정신적으로 어떻게 어려워서 그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는지를 이 살아오면서도 다 물어봐요. 근데 생각할 때는 장애물은 어려워서 그 소재를 찾아야 돼.
뒷다리가 면담하면서 부산이 들어갔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한참 찾아야 돼요. 아까는 전통적인 질문인데 여기는 소재를 못 찾으면 완전 동문서답을 하게 돼 있는 게 부산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건 다 다르게 찾아봐야 돼. 기타 자격이 변호사 자격증인 항목에서 기입하지 못했던 다른 자격증은 수상 경력을 추가로 기록하고 아까 기타 더 얘기할 수 있냐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 아까 SO일에 그래서 추가로 기록하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출결 상황을 기록해라. 지각 조퇴 결석이 많을 경우 사유를 함께 기록해라. 이렇게 이게 최종 학력이 고전인 경우 자기소개는 해당해 옵시오. 그러니까 여기 자기소개를 쓰는 거는 퍼펙트하게 쓰는 건 아닌데 핵심만 소재를 찾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거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써라. 그리고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이 어렵죠? 네. 말을 해석을 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찾아줘야 돼. 무슨 뜻인지. 장애물, 어려운 걸 빨리 생각해봐야 돼. 어렵다. 해결하기가 어렵다. 근데 장애물, 군대에서 저는 뭐 행군을 하면서 이거 무지 어려웠는데 끝까지 갔으면 이러면 안 돼. 군인 끝까지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소재는 회사 차원에서 납득이 갈 만한 소재를 찾아요. 알겠죠? 네. 이 두 개의 회사 센터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오늘 육사적 작성법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SO일, 내용 SO일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때? 두산 인프라포가 사업의 내용을 봐야 된다. 왜? 여러분이 그 회사, 두산 인프라포 SO일을 가는 거기 때문에 회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무를 찾아봐. 그리고 작성법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왜 묻는 전부 다 선장 과정과 선배 장단점 반드시 묻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질문도 문제 해결 능력과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대라고 하는 두산그룹과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를 묻는 SOE 다르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SOE에 가서 안 물었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 SOE에 가서도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일할 때 극복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클리닉이나 이런 데서 그냥 써가면 저걸 통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모르는데 대답이 또 어려우시면 실제 면접에서도 동문서답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해진다는 거. 제가 여러분 대신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서 못하고 클리닉이라도 그런 것들을 발굴해주는 역할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니까 찾으면 여러분이 아주 좀 투박한 표현이라도 상관없다. 내용만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사람씩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